시각디자인 리서치 흰색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흰색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하며 아무런 색도 없는 무채색을 말합니다. 그 아래 흰색이 주는 대표적인 느낌, 문화, 의미, 감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색채영어 사전에 나오는 하향색의 약호, 16진수 표기값, 면셀의 기호, RGB와 CMYK 값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흰색 리서치 발표에 앞서 보여드릴 목차입니다. 첫째로 하향색의 역사와 상징입니다. 하향색의 언어 유래는 게르만어에서 유래되어 고대 영어 HWIT로 쓰이다가 현재는 WHITE가 되었습니다. 다음 동양에서의 흰색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방향, 절기, 순수, 청렴, 순결이 있고 부정적 의미로는 슬픔, 부귀, 죽음이 있습니다. 종교에서 상징하는 하향색의 의미와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동양에서 쓰이는 오방색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방색 안에서 흰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방색이란 오행사상을 상징하는 색을 말하며 오색 각각의 빛들이 방위를 뜻합니다. 오방색에서 흰색은 사람의 몸, 감정, 색과 계절, 음식 모두가 오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민족은 백색을 가장 선호해 왔으며 백이민족이라 불렸습니다. 백이민족은 순결과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그 외에도 신성한 기운을 나타내는 색이나 애도의 색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양에서 쓰이는 하향의 의미와 사용입니다. 다음 화면은 서양에서 하얀색이 대표하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입니다. 서양 종교에서의 상징과 사용에서는 하얀색을 주로 순결과 희생의 의미로 흰색 의상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고대에서 역시 같은 맥락으로 흰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밖의 상징과 사용 사례입니다. 다음은 하얀색의 이미지 리서치 발표로 흰색 이미지 자료를 수집한 후에 흰색을 대표로 하는 키워드로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흰색이 주는 대표적인 것들로 자연, 빛, 동물, 음식, 건물, 의류, 보석, 생활용품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 자연입니다. 자연은 눈과 구름, 안개, 식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눈입니다. 사람들이 겨울에 많이 접할 수 있는 자연물로 눈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하얀색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두 번째는 구름입니다. 구름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접할 수 있는 하얀 이미지의 대표적인 자연물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안개입니다. 안개는 지표면에 붙어있는 구름으로 날씨에 따라 사람들이 보고 접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식물입니다. 식물에서는 꽃과 잡초가 있습니다. 꽃에서는 첫 번째로 국화입니다. 흰 국화는 사전에 의해 개화 형태에 따라 하나의 꽃대에 하나의 꽃을 피우며 흔히 장례식이나 제례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꽃은 혹꽃과 여러 형태의 겹꽃이 있습니다. 혹꽃의 꽃잎은 대체로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으로 5개인데 밑동에서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목화입니다. 목화는 아욱과 목화 속 식물 가운데 섬유를 뽑는 식물로 이불솜이나 옷솜에 많이 쓰입니다. 다섯 번째 부케입니다. 부케는 프랑스어로 다발 또는 묶음이라는 뜻으로 신부가 드는 꽃다발을 말합니다. 다양한 형태와 색의 부케들이 있지만 주로 순결함, 깨끗함,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하얀색의 의미를 가지고 주로 흰색으로 이루어진 꽃으로 웨딩 부케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잡초입니다. 잡초에는 대표적으로 민들레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잡초로 씨앗은 긴 타원형이며 이 민들레의 씨앗들은 바람이 불면 멀리 날아가 번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키워드는 빛입니다. 빛은 인공과 자연으로 나누어집니다. 흰색은 빛과 함께 태양광선을 모든 파장에서 같은 모양으로 반사함으로써 보이는 색으로 기본적으로 빛 하면 떠오르는 색상이며 빛을 사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이미지에서 흰색의 색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입니다. 자연에서의 빛은 햇빛입니다. 햇빛은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색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색은 분산되어 혼합된 색을 다시 흡수하고 합성하여 보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여집니다. 인공에서의 빛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비춰지는 하얀색의 빛으로는 네온사인이나 스탠드, 형광등, 백열전구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할 키워드는 동물입니다. 첫 번째는 강아지와 고양이로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르는 애완동물입니다. 두 번째는 실험용 쥐입니다. 실험용 쥐는 백화현상이 나타나 갈색빛을 띠는 기존의 쥐와 달리 흰색을 띱니다. 다음은 흰 족제비입니다. 흰 족제비는 북한 북부고지대에서 관찰되는 희귀한 종으로 계절에 따라 털색이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겨울에는 온몸이 흰색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 오리입니다. 오리는 오리과의 새 중에서 곤이나 기러기, 원앙 등을 포함한 새들의 총칭입니다. 다섯 번째는 백호와 백사자로 백호는 벵골 호랑이의 루시즘 형질 발현으로 백색 털인자가 발현된 호랑이입니다. 백사자는 일반적인 알비노종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팀바바티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적 희귀종으로 백사자 간의 교배가 이루어져도 확률은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백조입니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정식 명칭은 고니입니다. 기러기 목의 오리과이며 몸 전체가 흰색입니다. 다음으로는 북극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사전에 의하면 북극토끼의 하얀 털은 북극의 빙하들과 눈과 같은 유사색으로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북극여우입니다. 북극여우의 흰 털은 방열 기능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으며 북극여우 역시 북극에서의 생존을 위해 하얀색을 띱니다. 다음은 북극곰입니다. 사실 북극곰 털의 색은 거의 없지만 털이 움푹 들어간 내부 표면이 빛을 여러 방향으로 산란시키기 때문에 털이 희게 보입니다. 다음은 하프물범입니다. 하프물범은 피부와 털의 색이 같은 흰색입니다. 하얀 솜털은 공기층을 형성해서 체온을 유지해 방풍성과 방수력, 보온력이 뛰어나 눈 위에서 굴러도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털에 붙어 뭉쳐서 하얀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다음은 새입니다. 흰 비둘기는 흔히 종교적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앵무새입니다. 흰색 앵무새로는 모란 앵무, 유황 앵무, 화이트 마스크 앵무 등 다양한 앵무새들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로 신체입니다. 신체에는 치아와 눈, 흰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아는 뼈의 일부로 칼슘, 인 등의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흰색으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흰자의 정식 명칭은 곡막으로 눈의 제일 바깥층으로 감싸고 있는 흰색의 질기고 단단한 막으로 눈의 형태를 유지, 보호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음식에서 주로 흰색이 대표되는 종류로는 유제품이나 가루 음식, 곡물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달걀입니다. 달걀의 하얀 껍질과 삶은 후 달걀 껍질을 벗겨낸 속 안의 흰자 역시 하얀색입니다. 다음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젖소의 젖샘에서 분비된 특유한 향미와 단맛을 지닌 불투명한 액체로 달걀과 같이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얀색을 띠고 있는 음식입니다. 다음은 치즈입니다. 치즈는 우유 속에 있는 카세인을 뽑아 응고 발효시킨 식품으로 요리 제과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치즈는 종류와 숙성 과정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 맛, 조직, 색을 갖고 있습니다. 하얀색을 띠는 치즈로는 모짜렐라, 마스카르포네, 리코타, 까망베르, 브리, 코티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크림입니다. 크림 역시 유제품의 일종으로 우유에서 지방질이 높은 성분을 뽑아낸 것입니다. 다음은 마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는 거품을 일으킨 다음 설탕이나 콘시럽, 물로 굳혀서 만드는 사탕류 식품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얗고 작은 원기둥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루 형태 음식들입니다. 우선 설탕입니다. 설탕의 주성분은 자당이라는 순백색의 달콤한 결정체입니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색깔이 하얀 것은 정제할 때 사용하는 활성탄이 원료당의 불순물을 걸러내면서 색소도 함께 뽑아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금 역시 설탕과 같은 하얀 가루의 형태로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짠맛의 물질입니다. 다음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밀을 빻은 가루로 곱게 빻을수록 희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은 쌀입니다. 쌀은 벼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며 다양한 형태와 색을 지닌 많은 종류의 쌀이 존재합니다. 그중 우리가 흔히 접하는 흰쌀은 한국에서 흔히 생산되고 있는 껍질을 벗긴 자포니카 종의 흰쌀입니다. 다음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균류 중에서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의 자실체를 형성하는 무리의 총칭으로 흰 버섯의 종류에는 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부축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실내와 실외로 나누어집니다. 흰색은 모든 색 가운데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이며 보조색으로도 다른 색상과의 조화가 뛰어나 인테리어나 실내 디자인과 같은 공간적 측면에서 흰색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흰색은 색이 주는 특유한 팽창 효과로 공간이 보다 확장되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화면의 이미지와 같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다섯 번째, 의류입니다. 의류에는 웨딩드레스, 제복, 스포츠 유니폼, 흰색 정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웨딩드레스입니다. 웨딩드레스는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드레스로 작은 오염물질도 많이 두드러지는 색상이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 순결과 같은 의미를 지녀 웨딩드레스를 상징하는 색으로 흰색을 조사하며 많이 발견된 이미지였습니다. 다음은 제복입니다. 하얀색을 많이 볼 수 있는 제복에는 의사가운이나 해군 제복, 승무원 제복 등이 있었습니다. 하얀색은 오염물질이나 얼룩이 묻으면 가장 잘 띄는 색이고 전체적으로 하얀색을 유지하려면 청결하고 깔끔한 상태를 최고조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얀색은 그런 청결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있어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유니폼입니다. 흰색 유니폼의 대표적인 종목은 펜싱입니다. 펜싱 도복은 FIE 펜싱 연합에서 도복은 흰색이라고 규정을 지어 놓았다고 합니다. 가볍고 빠르고 정확함이 유도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도복의 색을 흰색으로 지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흰색의 유니폼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서로 상징하는 팀의 색이 비슷하게 겹칠 경우 서로의 팀을 구분하기 위해 경기 규칙에 홈그라운드 경기용으로 흰색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또 스포츠 중에서도 구기 종목에 해당하는 스포츠들에서 하얀 색상을 사용한 유니폼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구기 종목이 장외 경기이고 햇볕을 반사시키는 과정에서 흰색이 가장 적합한 색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흰색 정장입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보석입니다. 첫 번째로 석영입니다. 석영은 수정이라고도 부르며 일반적으로 육각기둥의 모양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석영의 고유의 색은 흰색이며 초벌구이에서 나오는 가루 역시 흰색입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천연광물 중 가장 굵기가 우수하며 광채가 뛰어난 보석으로 빛을 난반사하는 물질입니다. 다이아몬드에 입사된 빛은 전반사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빛이 다이아몬드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반사의 전반사를 거쳐서 조그만 양의 빛이 들어가더라도 반짝이게 되며 사람들의 시각에서 투명하면서 동시에 하얀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다음은 진주입니다. 진주는 조개가 체내에 들어온 이물질에 견디기 위해 감싼 유기체 덩어리를 말합니다. 색채는 개마다 다르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진주는 흰색입니다. 색채가 얇고 부드러우며 광택이 아름다워 인기 있는 보석으로 액세서리로 쓰일 때는 고풍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내기 좋은 아이템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생활용품입니다. 생활용품에서는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의학용품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위생용품입니다. 위생용품으로는 휴지, 생리대, 기저귀, 위생장갑, 마스크가 있습니다. 위생용품으로는 주로 하얀색이 쓰이는 이유는 오염이 쉽게 드러나 확인을 해야 하는 용도의 이유와 흰색이 심리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깔끔함, 청결함, 위생감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학용품입니다. 의학용품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흰색 제품은 거즈와 솜이 있습니다. 거즈와 솜과 같이 하얀색으로 만들어진 의학용품은 상처 부위를 치료할 때와 수술을 집도하며 사용되는 과정에서 출혈 및 오염물질의 정도를 가장 한눈에 보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활용품입니다. 첫 번째로 식기입니다. 식기는 음식을 플레이팅할 때 가장 보조하기 좋은 색인 이유로도 사용을 하며 또한 음식을 담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도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색 가전, 가구입니다. 흰색은 공간 전체의 구조를 뚜렷하게 하고 마감재에 유의하여 기름때나 물때 혹은 여타 음식 재료가 튀었을 경우 관리와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 의자, 책상과 같은 가구, 인테리어 용품,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세탁기, 냉장고, 그 외에 다양한 생활용품에서도 하얀색의 이미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사례 리서치로 국기, 로고, 패키지, 마케팅, 포스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국기입니다.
국기는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상징하도록 정한 기로 많은 나라의 국기에서 흰색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의미로는 순수, 순결, 평화입니다. 순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기입니다. 순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의미를 지닌 국기입니다. 다음은 흰색을 사용한 로고 리서치입니다. 웨딩 브랜드에 쓰인 하얀색의 로고 이미지로 흰색은 1800년대 부유함의 상징으로 쓰였고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결혼식에서 새하얀 드레스를 입으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흰색 드레스의 로망을 품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의의와 상징을 사용하여 웨딩드레스 업체의 로고 브랜드에 쓰이게 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니베아입니다. 니베아는 스킨케어, 바디케어, 립케어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독일의 화장품 브랜드이며 브랜드 이름은 눈처럼 하얀이란 뜻으로 티끌 하나 없는 크림의 외형을 의미합니다. 로고는 신뢰와 정직함을 표현하는 파란색 바탕에 순결과 결백을 의미하는 흰색의 타이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로고는 제품에 어떠한 방부제도 첨가하지 않고 니베아만의 독특한 향을 유지시키고 장시간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철학과 이념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디저트 카페의 로고 심볼들입니다. 디저트 카페에서 쓰인 하얀색은 우유, 생크림, 치즈와 같은 하얗고 폭신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 음식들이 띠고 있는 하얀색을 사용하여 디저트 카페에 맞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얼리입니다. 주얼리에서 쓰인 하얀색은 보석이 반짝거릴 때 내는 하얗고 투명한 빛을 상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주얼리 브랜드 로고에서 쓰이는 하얀색의 이미지는 우아하고 기품 있으며 고급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치과에서 사용된 흰색 로고입니다. 치과에서 사용된 흰색은 하얀 치아의 일러스트와 함께 깔끔하고 청결하고 차분한 이미지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에 쓰인 흰색의 로고는 주로 피부의 안정, 미백의 의미를 내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물과 연관지어 하얀색의 꽃을 사용하여 더 자연적이고 순하며 미백 효과를 부각시키는 용도로 사용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흰색이 보조와 명시성의 역할로 사용된 로고의 사례입니다. 브랜드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형태를 부각시키기 위해 네거티브 기법을 사용하며 주제가 되는 색의 보조색으로서 많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에서는 화장품, 소금, 설탕, 밀가루, 크림, 요거트, 우유, 치즈, 곡물 견과류, 스낵류, 사케, 와인, 맥주, 음료로 나누어집니다. 화장품 패키지 조사입니다. 피부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품들의 패키지는 깨끗하고 청결한 느낌을 위해 흰색을 사용하고 색조 제품들의 패키지는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을 주거나 색의 부각을 위해 흰색을 사용합니다. 소금, 설탕, 밀가루, 크림, 요거트, 치즈, 우유 제품들의 패키지는 친환경이라는 의미와 제품의 특성을 활용해 흰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곡물, 견과류, 스낵류 제품의 패키지는 음식의 색을 더 잘 보이게 하고 채도를 높아 보이게 하여 식욕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흰색을 사용합니다. 사케, 와인, 맥주, 음료 등의 주류 제품들의 패키지들은 시원함, 오리지널, 가벼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흰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마케팅 조사입니다. 연하의 맥심 화이트 골드입니다. 화이트 골드는 카제인 나트륨을 빼고 무지방 우유를 넣은 커피 믹스로 김연아 선수가 갖고 있는 하얀, 순백, 흰색의 설원 등의 깨끗한 이미지를 출시되는 커피와 함께 화이트를 사용한 이미지 마케팅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흰색 포스터 리서치입니다. 포스터에 흰색을 쓰는 이유는 주로 음침한, 암울한, 기괴한 분위기 등을 표현할 때와 제목에서 주는 화이트, 스노우 등의 흰색을 떠올리는 단어를 쓸 때 또는 주인공을 포스터에서 부각시킬 때 쓰여집니다. 이상 시각 디자인 리서치 흰색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